한반도에 살았던 첫 번째 예술가들, 그들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모든 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걸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동굴 벽화나 장신구였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이 주먹도끼입니다. 미술관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태어난 거죠. 보세요. 완벽한 대칭에 날카로운 기능까지 갖췄잖아요? 이 형태와 기능의 결합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미적 감각이 깃든 증거가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인데요. 이때는 예술이 곧 생존 기술이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여정은 크게 이 세 시대를 거쳐갈 겁니다.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던 구석기, 그리고 갈아서 매끈하게 다듬던 신석기, 마침내 금속을 다루게 된 청동기 시대까지.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생존의 도구가 어떻게 상징과 예술로 피어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시간은 훌쩍 흘러서 신석기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인류가 땅에 씨앗을 심고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정말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인데 과연 이게 예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농사를 짓게 되니까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많은 곡식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또 어떻게 요리해서 먹지? 바로 이 고민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토기를 탄생시켰습니다. 토기는 단순한 그릇 그 이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식량 보관도 조리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고 인류의 삶은 그야말로 근본부터 달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이 토기의 표면은 인류에게 자신들의 미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캔버스가 되어주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흙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나 뼈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자신들을 표현했어요. 이 얼굴 모양 조개는 가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이 작은 토우는 어쩌면 아이의 장난감이었을지도 모르죠.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불로 금속을 다루는 법을 깨우칩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이죠. 이 새로운 기술은 단순히 더 좋은 도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새로운 권력과 신앙의 상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청동검들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청동이라는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당시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급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뭐랄까 최고의 명품 같은 거였죠. 자, 여기 이 청동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심을 쫓고 밭을 가는 사람들 모습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죠. 이제 예술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주술이자 종교적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한반도의 미술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한국 선산 미술만이 가진 독특한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위대한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동물을 묘사했고 풍요로운 사냥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죠. 프랑스의 라스코 벽화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색을 입혀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구석기 시대 작품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반구대 암곽화는요, 탁 트인 야외 암벽에 선으로 새겨서 평면적으로 표현했죠. 시대부터 장소, 기법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시대 동아시아의 토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각 지역의 독창성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요. 한국의 빗살무늬, 중국의 채색무늬, 그리고 일본의 아주 화려한 조몬토기. 이 뚜렷한 차이점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바로 각 문화가 서로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토기 기술을 발명하고 발전시켰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청동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굴을 비추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태양의 힘을 빌려서 하늘의 뜻을 전하던 아주 신성한 제사용 도구였던 거죠. 이 한국의 다뉴세 문경을 같은 시대 중국의 청동거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술적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거울의 특징은 아주 뚜렷합니다.
고리가 여러 개 달려 있고요. 뒷면에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수만 개의 선으로 정교한 기하학 무늬를 새겨 넣었어요. 이건 당시 한반도의 장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주조 기술을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사시대 예술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 거대한 흔적을 남긴 기념물, 고인돌 이야기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을 옮기고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겠어요. 그 자체로 당시 지배자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 이 거대한 돌무덤 하나하나가 당시 사회 구조와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그 압도적인 가치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고요. 네, 이렇게 생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서 시작된 인류의 미적 감각은요, 집단의 믿음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선사시대 미술은 바로 인류가 걸어온 그 위대한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화도 들판에 우뚝 서 있는 저 거대한 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저 돌들은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어쩌면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